전체적으로 HBM에 관련된 경쟁력 기대감들, 파운드리 관련된 기술 회복 기대감, 점유 상향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각각의 상승 추세에 관련된 어떤 시작점은 좀 달랐는데 올해부터 작년 4분기점에서는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진입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상당한 힘 맞추기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상승 기조가 데일리경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입니다. 좋은 인사이트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조심해야 하는 구간일까요? 국내 증시가 최근에 어떤 기조를 보면 굉장히 큰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좀 입증되고 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됐거나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 전혀 수급적인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월달 코스피 수급 동향 보면 외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중심의 전일종각 기준에서 한 13조 9천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90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급적인 기조에서는 현재 기관 중심의 지수 방어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단기적으로 이탈됐던 증시예탁금이 한 100조 원대를 좀 하회했어요. 90조 원대 중반까지 좀 하회를 했는데 설 연휴 이후에 최근 기준까지 한 108조 정도 증시예탁금이 좀 회복했고요. 양 시장의 거래 대금이 거의 한 50조 원대 육박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풍부한 유동성, 이에 따라서 대형주 중심의 시세 연속성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워낙 이제 과열 양상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노이즈라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살짝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 조금 더 과열 양상에서 연속성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상승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24년도 기점에서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당시 제 기억에 한 9만 원대 중후반, 10만 원대 초반에서 사실 20만 닉스까지 이제 상승하게 된 배경.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HBM의 시장을 먼저 좀 진입하면서 점유, 확장을 좀 가져갔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초적으로 보면 2024년도 하반기까지 한 30만 원대 터치를 한 바 있었고요. 당시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 흐름들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지표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모멘텀들 좀 반영시키면서 상승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3분기 초입 기점으로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 HBM에 관련된 경쟁력 기대감들, 파운드리 관련된 기술 회복 기대감, 점유 상향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각각의 상승 추세에 관련된 어떤 시작점은 좀 달랐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4분기점에서는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진입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상당한 힘 맞추기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상승 기조가 GPU 중심에서 이제 ASIC,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TPU 전환이라든가 고객사의 칩이 다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파이를 좀 키우는 그런 기제 작용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가격 상승 기조, 최근에는 메모리의 공급 부족 우려감, 이런 것들과 좀 복합되면서 상승 추세를 좀 더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 요건들은 메모리 가격의 현선물 가격이 크게 좀 꺾이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HBM 가격 급등으로 엔비디아, 구글이 설계 변경을 통해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이거는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될 텐데, 그동안 AI CAPEX에 관련된 투자를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투자 자금에 대한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다. 또는 수익화 논란, 이런 부분들이 AI의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국내 반도체 섹터에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됐는데, 사실 최근에 나왔던 부분은 AI 병목에 대한 우려는 기술적인 어떤 구현 한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여건이죠.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축, 전력 수급,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으로 촉발된 부분들이 AI 병목을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고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지금 이 AI를 훈련하고 있는 훈련 영역이라든가 뭐 추론 영역에서에 대한 이 칩이 현재 좀 구현이 되고 있는데, 현재 뭐 GPU 중심의 이 HBM이죠. HBM의 필수적인 어떤 사항들은 초고속 연산 처리가 좀 가능하게 하는, 또는 성능 구현에 뭐 최적화가 된 그런 칩 자체로 좀 설계가 좀 됐다는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이 뭐 가격의 어떤 원가 경쟁력에 관련된 뭐 요소라든가 메모리 수급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설계 방식을 좀 변경해서 고사양 D램을 뭐 저사양 D램, 뭐 LPDDR 같은 뭐 저전력 반도체로 좀 대체하거나, 아니면 D램이 아니라 뭐 낸드 메모리로 좀 구현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HBM 시장에서 HBF라고 해서 이제 D램이 주가 아니라 낸드 메모리가 좀 주로 되는데, 사실 이 범용 AI의 훈련 영역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또 해보면 HBM을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필수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HBM 반도체의 기술적인 한계가 효용성은 좋지만 이 발열 이슈가 있고 전력을 좀 많이 이제 소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이 가격 기조에 관련된 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AI 서버에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칩의 어떤 구현 방식을 좀 변화시키는 부분들로 노력은 좀 하고 있지만, 이게 보편화되기까지에 대한 시점은 뭐 앞으로 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수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당장의 뭐 설계 방식의 변화가 HBM 시장을 뭐 축소하거나 또는 전체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D램 가격 하락이 반도체 업종엔 악재일지, 빅테크 투자 확대를 부르는 호재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메모리 가격의 이 변동폭, 뭐 하락이 확연하게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뭐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 부분은 뭐 메모리 3사들의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인데, 사실 뭐 4분기부터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된 이유는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 이 부분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뭐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악재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일단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요죠. 우리가 2024년도 뭐 후반에 일시적인 재고가 좀 증가됐던 부분들은 일단 다운 사이클의 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전방 수요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수요랑 연동되는 D램의 어떤 이 수요량들이 좀 감소하면서 고객사들에 대한 재고량들도 많이 좀 쌓였던 부분,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뭐 연동돼서 가격도 떨어지고 수요도 낮아졌던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실적 악화로 좀 이어졌는데, 현재 구간은 단순하게 가격이 정상가에서 뭐 80에서 한 90% 정도 12월 대비해서 이제 올랐죠. 이 부분이 당분간 좀 지속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단순하게 뭐 가격이 이전 구간으로 뭐 빠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뭐 메모리 3사의 악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방 수요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은, 저는 뭐 그 부분이 뭐 일시적인 이익 지표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관점에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D램이 본격적인 어떤 하락 추세에 좀 접어들게 된다면, 뭐 결론적으로 좀 판단해 보면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좀 가까울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그 가격선상이 뭐 과거의 다운사이클 당시의 D램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가격 동선, 그 다음에 뭐 올해 좀 상승분이 좀 앞으로 이어질 그 가격선에서에 대한 변동은 좀 크기 때문에, 시세가 급변한다고 해서 이게 과거의 다운사이클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악재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단기간 급하게 이 메모리 가격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정상화 구간이라든가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구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악재로 인식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런 영향들보다는 DDR4나 뭐 DDR5에 대한 생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현실화된, 그렇다면 이제 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가 뭐 PC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가전, 전장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방 수요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뭐 D램 가격이 하락에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요가 좀 같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점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30만, SK하이닉스 150만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조건, 뭐 SK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점이 좀 달랐죠. HBM 시장을 먼저 진입했고, 기술력, 그러니까 수율의 안정화를 통해서 점유율을 뭐
굉장히 좀 크게 늘렸습니다. 사실상 HBM 시장에 대한 과점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3 퀄 테스트 지원됐고 재차 양산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수요일 관련된 이슈가 좀 재차 부각됐는데, HBM4부터는 사실 SK하이닉스보다 더 주도권을 잡고 먼저 이제 진입을 했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의 수급 기대감들은 HBM 시장에 진입됐던 기술의 어떤 회복이라든가 점유 상향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도가 좀 더 유리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빅2의 상승 기조를 보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좀 올렸다 이런 기조, 또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간다 이런 것들보다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월간 단위에서 증가폭이 요즘은 주간 데이터에서 봐도 확연하게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최근에 카운터포인트라는 리서치 업체가 좀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12월 데이터에서 일단 2월 초 메모리 가격의 동향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리 3사가 역대급 영업이익이 이번 1분기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해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이익에 대한 전망들이 상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수급이 풍부한 그런 상황들까지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욱더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맹신할 수 있는 수치는 좀 아니지만 일단 가격선에 대한 기조, 여기서는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가치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배경은 저는 반도체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는 구간이 이제 2분기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퀄컴 같은 그런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실적이 좋았는데 다음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가 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수급 이슈를 언급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고객사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메모리 3사의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기조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들이 추가적인 상방을 저는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에 추가로 주목해야 할 분야나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반도체 소부장주는 같이 동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사이클이 좋으면 사실 증설 투자라는 키워드가 좀 언급될 수 있고, 증설 투자는 장비주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죠.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증설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도 용인 공장에 2030년도까지 추가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었고요. 삼성전자는 P5에 관련된 투자, 이 부분이 현재 클린룸 공사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이게 끝나다 보면 일단 선단 공정 투자에 관련된 장비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입이 있었고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장비주의 상승세가 좀 컸는데, 저는 소부장주 안에서는 장비주보다는 이제는 소재주를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슈퍼사이클 기조라는 게 사실 이 수익 구조와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장비는 증설 투자에 기인된 누적 매출에 관련된 연동 성과가 있지만 사이클, 디램의 생산량이라든가 캐파가 그만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당되는 공정에 소요되는 이 소재의 어떤 수요량, 이거는 연동돼서 같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판이라든가 MLCC, 최근에 부각됐던 테스트 소켓 같은, 그 다음에 포토 레지스트 같은 감광액, 특수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낙수 효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판주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400기가용 이 MLB 기판에서 이제 800기가용으로 좀 상향이 됩니다. 원가율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유리한 포지션을 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ISC의 경우에는 테스트 수요와 연동되는 매출 성과, 그 다음에 동진 세미킴이라는 종목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포토 레지스터에 관련된 유입량들은 EUV 공정에 대한 최적화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 구조와 좀 연동된 효과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SNS텍입니다. 삼성전자 EUV 공정 전환에 따른 블랭크 마스에 관련된 국산화 이슈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2분기 이후에 밸류체인으로 좀 진입을 좀 하게 되면 외형 확장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